밤은 추웠고 갑자기 비가 내리고 길을 따라 있는 작은 집의 처마에 굵은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작고 소박한 방에서 옅은 노란색 빛이 창가의 조용한 모습을 덮고 있었다. 이제 막 27살이 된 청년 재현은 경영학을 5등으로 졸업했지만 백수다. 그는 거기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멍하니 어두운 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을 이런 상황에 몰아넣은 억울한 시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현은 대기업의 유망주였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유능하며 동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동료 중 한 명인 시우는 상사로부터 공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썼다. 실제로 시우는 우연히 그런 상황에 밀려든 사람일 뿐이고 실제로 실수를 한 사람은 선배 매니저였다. 내부 회의에서 모두가 수줍게 침묵하고 있을 때 재현이 일어섰다.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시우 씨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 돈을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했지만 경영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재현의 직속 상관인 태영 이사는 내가 감히 윗사람을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 같은 천한 직원도 게임의 룰을 바꾸려 하느냐? 곧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다. 곧바로 재현이 표적이 됐다. 다음 날에도 그는 직장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그의 어깨에 떨어졌고 개인 프로필에는 실수가 없었음에도 나쁜 평가가 계속해서 나타났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일을 하던 중 태용 씨가 방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을 던졌습니다. 회사는 돈 걱정을 좋아하는 게으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재현은 주먹을 꽉 쥐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태영 씨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가슴 위로 팔짱을 꼈다. 그렇습니다. 괜찮다면 다른 곳을 찾아 보여주세요. 재현은 분노와 실망감을 안고 회사를 떠났다. 그는 다른 곳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 감히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 좌절한 그는 잠시 집에 가서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날이 갈수록 그를 점점 더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중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 재현은 깜짝 놀랐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는 가짜였지만 헤드라이트가 어두운 길을 비췄습니다. 그는 재빨리 밖으로 나갔다. 고급 승용차가 미끄러져 길가의 도랑에 빠졌습니다. 엔진은 꺼졌고 빗물로 인해 차창은 열려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사이로 재현은 그 안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유리문을 두드렸다. 안에 사람 있어요. 잠시 후 차 문이 열렸다. 차에서 내리던 한 여성이 희미한 가로등 아래로 걸어 내려왔다. 날카로운 얼굴, 비에 살짝 젖은 긴 머리, 다소 흐트러졌으나 여전히 그녀의 강력한 아우라를 숨길 수 없는 고급 슈트를 입은 그녀, 40세의 트랙이 보였다. 여자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잠시 놀랐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을 담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줄은 몰랐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쳤어요. 그는 떨어지는 빗소리를 없애달라고 약간 큰 목소리로 요청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긴장이 조금 풀린 듯 작게 숨을 내쉬었다. 저는 괜찮은데 제 차는 별로 운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녀는 멈춰있는 차를 바라보며 눈썹을 약간 찌푸리고 눈을 약간 불편하게 했습니다. 재현은 몸을 굽혀 살펴보았다. 오른쪽 앞바퀴가 배수구 속으로 무너졌습니다. 구조 차량이 없으면 스스로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노란 가로등 아래서 그녀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선 하나하나가 섬세하고 강렬하면서도 숨길 수 없는 피로감을 안겨주었다. 재현은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우리 집에 와서 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따 아침에 차를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여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조용한 거리 한가운데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신호를 잃었다. 그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에 들어서서 그녀는 흠뻑 젖은 코트를 조심스럽게 벗었다. 작지만 깔끔하고 깨끗한 공간을 둘러보세요.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심플한 거실, 비즈니스, 경영, 철학에 관한 책으로 가득 찬 책장. 재현은 뜨거운 차를 한 잔 부어 그녀 앞에 놓았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마셔보세요. 그녀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에 퍼져 밤비의 차가움을 어느 정도 씻어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눈앞에 있는 소년에게 정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조명 아래서 그의 얼굴은 또렷하게 드러났는데 각진 이목구비와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 충동적인 청년답지 않은 차분한 외모가 돋보였다. 재현은 그녀의 피곤한 모습을 눈치채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의 작은 방을 가리켰다. 내 방에서 잠시 쉬시면 됩니다. 이 집은 소박하지만 적어도 거기 있는 침대는 이 의자 세트보다는 푹신해요. 그녀는 그를 향해 눈썹을 살짝 치켜떴다. 그리고 난 여기서 자는 게 익숙해요. 재현은 예진아, 조금 머뭇거림이라며 차분한 목소리로 가볍게 웃었다. 강력한 여성으로서 그녀는 고급 호텔과 호화로운 아파트에 익숙합니다. 그녀는 이런 작은 집에서 지낸 적도 없었고, 낯선 사람의 친절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 적도 없었다. 그러나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피로를 압도했다. 그래, 귀찮게 해서 미안해.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며시 닫고 작은 거울 앞에 섰다. 예진의 방은 거울 속 그녀를 바라보았다. 비 때문에 화장이 조금 번졌네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화장을 지우고 얼굴의 라인 하나하나가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더 이상 강력한 여성 대통령의 날카롭고 도도한 모습은 없습니다. 이때 그녀는 실제 나이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이고 온화해 보였다. 그녀는 잠시 고민한 뒤 입술을 살짝 올리며 희미하게 웃었다. 이렇게 맨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지 얼마나 됐나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은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수년 동안 고급스러운 공간과 부드러운 실크로 덮인 커다란 침대에 익숙해져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단순한 방은 그녀에게 아주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평화롭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몇 번 뒤돌아본 끝에 그녀는 밖으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실로 나간 예진은 재현이 아직 깨어있는 모습을 보고 다소 놀랐다.
그는 책을 들고 의자에 앉아 연한 노란색 조명 아래서 그의 눈은 텍스트의 각 줄을 주의 깊게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관찰했다. 실업자지만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배움을 추구하는 청년. 그것은 그녀에게 어느 정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천천히 다가가는 그녀의 목소리는 가벼우면서도 장엄한 아우라를 담고 있었다.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재현은 책을 덮고 조명 아래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민낯이 더 선명해 보이고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훨씬 더 친숙해 보인다. 심지어는 독특한 매력도 있습니다. 그는 조금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저 희미하게 웃었다. 익숙해요. 밤은 제가 가장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진은 의자를 꺼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무엇을 읽고 있나요? 재현은 책을 그녀 앞에 놓았다. 비즈니스 전략과 리더십. 그녀는 약간 관심이 있다는 듯이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당신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 같군요. 저는 예전에 사업부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여기 혼자 사세요? 그녀가 말하자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직장을 잃고 잠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관심이 있다는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떴다. 왜 직장을 잃었나요? 재현은 순간적으로 놀랐다. 그 옛날 이야기는 반복할 가치도 없었지만 왠지 이 여자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동료를 변호했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해고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입술을 살짝 구부렸고 눈은 찬성의 기색을 드러냈다. 나쁘지 않은 정의를 위해 과감하게 일어서세요. 하지만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불공평합니다. 모르시나요? 재현은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약간의 씁쓸함이 담겨 있었다. 알아요. 하지만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일을 할 거예요.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찻잔을 테이블 위에 놓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름이 뭐예요? 재현아. 저는 예진이에요. 재현은 좀 놀랐다. 예진. 금융과 부동산계의 가장 막강한 여성 경제인 중 한 명인 진앙그룹 회장.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빚을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현은 가볍게 웃었다. 은혜를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예진은 그를 바라보면서도 조금 궁금해졌다. 그녀 앞에 있는 남자는 그녀가 만난 기회주의자와는 달랐다. 갑자기 그녀는 의자에 살짝 몸을 기댔다. 목소리는 느리지만 확실했다. 제안이 있어요. 재현은 살짝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냥 말만 하세요. 예진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천천히 의자의 등을 기댔다.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일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방 안의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재현은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도 나처럼 낯선 사람인가요? 그녀는 약간의 도전적인 눈빛을 지으며 웃었다. 나는 누구도 믿지 않지만 내 직감을 믿는다. 재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쉽게 흔들리는 성격이 아닌데 예진이의 말에 정말 흔들렸습니다. 예진이는 천천히 일어섰다. 당신은 한때 감히 진실을 옹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감히 다시 시도해 보시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말은 재현의 마음을 꿰뚫는 화살과도 같았다. 그는 받아들이면 자신의 인생이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찬 또 다른 페이지로 바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예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운명의 문이 열리고 진정한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예진은 누구를 쉽게 믿는 편이 아닌데 재현은 뭔가 다르다. 재치 있는 아첨도 아니고 맹목적으로 야망을 품는 유형도 아닙니다. 그는 의견이 있고 자존심이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옳은 것을 감히 옹호합니다. 재현은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제안을 받아들였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나요? 그는 생각에 잠긴 눈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진은 싱긋 웃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다지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회사에 입사하기를 원하지만 평범한 직원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현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뭔데? 내 오른손. 그 말이 방 안의 분위기를 침체시켰다. 예진 같은 사람의 오른손. 이는 그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에서 압력, 도전, 심지어 숨겨진 전투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현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권력도 없고 지원도 없고 심지어 예전 회사에서 해고된 실업자일 뿐입니다. 예진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한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떤 세력에도 얽매이지 않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더러운 속임수에 관해서라면 그는 유능하고 직업 윤리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현은 침묵을 지켰고 그녀의 말을 이해했다. 비즈니스 세계는 본질적으로 숫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파워게임, 음모 및 배우의 치열한 전투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수락하면 나는 무엇을 직면하게 될까요? 예진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느리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실패하길 바라는 사람들, 당신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녀의 눈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재현은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일부는 거절하고 싶었고 문제를 피해 고향의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분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때 우수한 학생이었고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작은 집에 앉아 책을 읽고 기회를 기다리는 백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 눈빛으로 예진을 올려다보았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살짝 올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내일 시내까지 데려다 줄게. 하지만 우선은 쉬어야 해.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니 오늘 밤의 잠은 더 이상 전처럼 평화롭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내일 그의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음날 아침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하늘은 좀 더 맑아졌지만 공기에는 여전히 길고 습한 밤의 차가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햇빛의 첫 번째 광선은 나무 캐노피를 통해 걸러져 물에 젖은 도로 표면에 반사됩니다. 구조 차량의 엔진 소리가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다. 예진 씨의 고급 승용차는 배수구에서 빠져나왔고 바퀴는 진흙으로 뒤덮였으나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재현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현관에 서서 조용히 차가 세워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마음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그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진은 집 밖으로 나갔다. 요즘 그녀는 심플한 의상을 입으면서도 우아함과 파워풀함을 풍긴다. 옅은 메이크업으로 평소의 차가운 표정을 되찾은 그녀. 그녀는 언제나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재현 앞에 멈춰섰다. 당신의 결정이 확실합니까?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약간의 도전심을 담은 목소리로 물었다. 재현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잃을 게 없어요. 기회가 된다면 도전해보고 싶어요. 예진은 입술을 오므려 가볍게 웃었다. 좋아. 그럼 가자. 그는 다시 그 작은 집을 보기 위해 돌아섰다. 이곳은 그가 우울하고 잃어버린 나날을 보낸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의 발걸음은 차를 향해 굳게 결심했다. 문이 열리고 완전히 다른 세계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바퀴는 두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진 두 사람을 태웠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동일했습니다. 자동차는 한때 재현이 삶의 격동을 피하고 싶었던 평화로운 시골을 뒤로하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창문을 통해 푸른 들판과 그가 볼 수 있는 한멀리 희미해지는 지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엔진 소리만이 계속해서 울렸다. 재현은 살짝 예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모습을 유지했고 마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침묵을 깨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진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똑똑하군요.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가 도착하자 재현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을 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한마디도 추가로 말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앙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점점 변해갑니다. 길을 따라 늘어선 나무들은 촘촘하게 늘어선 집들과 번화한 클래식 자동차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고층 건물은 밝은 햇빛을 반사합니다. 도시는 그가 방금 떠난 평화와는 정반대로 화려하고 분주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재현은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그는 한때 이곳에 애착을 갖고 있었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 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그를 짓밟고 떠나야만 할 만큼 실망스러운 곳이기도 했다. 기분이 어때요? 예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 그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다. 여전히 예전처럼 시끄러워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차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거대한 고층 빌딩 앞에 멈춰 섰다. 위의 표지판에는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진왕그룹이라는 네 단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현은 번화한 도시의 중심에 우뚝 솟은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유리층 하나하나가 밝은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손을 꽉 쥐었다. 이런 장소 앞에 서는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전혀 달랐다. 예진은 차에서 내리자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게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현은 심호흡을 하고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이 순간부터 그의 삶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재현이 예진을 따라 수영그룹 메인 로비로 들어가자 자동으로 유리문이 열렸다. 내부에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고급스러운 리셉션 데스크, 섬세하게 장식된 리셉션 의자가 줄지어 있는 넓고 현대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시우는 단정한 슈트 차림으로 분주하게 돌아다녔고 다들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풍겼다. 예진이 등장하자마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속삭임이 점차 울려 퍼졌다. 대통령이 여기 있는데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구지? 정말 이상해 보이는데. 중요한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옷을 왜 그렇게 단순하게 입는 거지? 재현은 그 소문을 분명히 들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환경에서 편견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오랫동안 이해해왔기 때문입니다. 예진이 접수처 앞에 멈춰섰다. 젊은 직원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정중하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인 뒤 재현을 바라보며 접수원에게 재현이입니다. 제 사람이에요, 라고 직접 말했다. 단순한 말이지만 무게감이 가득하다. 접수원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태도를 바꾸고 재현에게 살짝 인사하며 네,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예진은 천천히 말했다. 진앙그룹은 전국에 5,000명 이상의 직원이 있습니다. 본사는 35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무, 인사, 영업, 사장까지 부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부동산에서 각 부서는 업계 최고의 인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현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들어가려는 곳의 그림을 점차 그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회사는 재정적으로 강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있으면 내면의 갈등이 생기고 모두가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트릭으로 승부할 줄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그녀는 멈춰서서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감히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느냐? 재현은 심호흡을 했다. 그는 순진한 사람이 아니며 그녀의 초대를 수락하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에 직업을 정의와 바꾸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확고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전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예진은 입술을 살짝 구부렸다. 좋은 엘리베이터는 회사의 주요 부서가 집중되어 있는 25층에 정차합니다. 재현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로비보다 훨씬 더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다. 이곳은 더 이상 일반 직원들의 공간이 아닌 중요한 전략이 결정되는 고위 관리자들의 공간이다. 예진을 보자마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달려왔다. 앞장서는 것은 공손한 외모와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중년 남성이었다. 윤석 차장입니다. 회장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정중했다. 그러다가 그의 시선이 살짝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재현에게 멈췄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진은 성급하게 대하지 않고 내 새 비서 재현이라고 직접 소개했다. 말이 끝나자 분위기는 잠시 침체된 듯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새 조수요. 윤석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반복했지만 눈빛은 평가를 숨길 수 없었다. 예. 그는 내 일을 도와줄 것입니다. 윤석은 희미하게 웃었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명히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 재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도전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진은 커다란 유리문 앞에 멈춰 서서 탁 트인 시내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사무실로 들어섰다. 여기가 내 사무실이에요. 재현이 둘러보니 공간은 미니멀하면서도 세련됐고 디테일 하나하나가 리더의 품격을 드러냈다. 예진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보았다. 차를 끓이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보조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석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을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진앙그룹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 단순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떠나셔도 좋다고 말했다. 재현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저는 겁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예진이 입술을 삐죽였다. 좋아. 그럼 일하러 가자. 그 직후 그녀는 그를 경영전략부서로 데려가 그곳에서 직접 일하게 됐다. 이 부서는 약 2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직원은 고도로 전문화되고 경험이 풍부합니다. 대통령이 이상한 얼굴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두들 일어섰고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예진은 차갑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캔했다. 저의 새로운 어시스턴트인 재현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몇 초 동안 침묵이 방을 뒤덮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호라는 중년 남성이 의심을 숨기지 않는 목소리로 앞으로 나섰다. 대통령님, 보좌관님은 이 분야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진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재현이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내 존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데는 경험이 필요 없어. 방 전체가 조용해졌고 놀라울 정도로 직설적인 대답에 갑자기 숨을 멈추는 사람들도 있었다. 경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신인이 이렇게 빨리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입술을 삐죽였다. 저는 그룹의 작업 품질이 걱정됩니다. 경험이 없는 조수가 중요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현은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럼 결과가 답이 되도록 하라고 말했다. 예진은 묵묵히 지켜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무능하면 제가 먼저 없애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들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누구도 반대할 수 없었다. 모두 침묵했습니다. 경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의심을 감추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예진이 떠난 후 재현은 방의 책상을 배정받았다. 그 앞에는 프로젝트에 관한 일련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첫 번째 문서 세트를 펴고 매우 집중하여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더라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능력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 그룹에서의 첫 하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그는 이것이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방 안에서는 직원들이 가끔 몰래 그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세 사람은 세심한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기반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의 압박감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보좌관이 능력이 없으면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재현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한 평가에 너무 익숙합니다. 경호는 멀지 않은 곳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재현을 믿지 않았지만 자신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서두르지는 않았다. 대통령이 직접 데려온 신인에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마침내 그는 다정한 척 다가와 너 라고 말했다. 세심한 것 같죠?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재현은 고개를 들어 경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확인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서는 나에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호는 뭔가 재미있는 말을 들은 듯 눈썹을 치켜떴다. 아, 이런 자리에서 일해본 적 있나요? 재현은 입술을 살짝 구부렸다. 이전에는 무역회사에서 시장 분석과 사업 전략을 담당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느려졌다. 여러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떠났습니까? 경호가 조금 의문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재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불의한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걸 용납하지 않으니까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다시 조용해졌다. 여러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뭔가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경호는 그럼 왜 여기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건지 잘 적응하길 바란다고 희미하게 웃었다. 재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문서에만 집중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진짜 전투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몇 시간의 집중적인 조사 끝에 재현은 지난 그룹의 상황을 확실히 이해했다. 시장은 손에 있고 모든 숫자, 모든 전략 계획, 현재 프로젝트의 모든 약점은 모두 그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는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수정 옵션을 제안하면서 분석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각 단어는 날카롭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사람이 전략의 결함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는 경호부장과 경영팀에 보고서를 보냈다. 경호는 재현으로부터 서류를 받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신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호기심을 갖고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자마자 그의 얼굴이 바뀌었다. 생각지 못한 약점을 재현은 보았다. 개선을 위한 제안은 명확하고 근거가 충분하며 현실적입니다. 일부 중간 관리자도 해당 문서를 받았고 곧바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비서가 정말 무슨 일을 한 걸까요? 기록을 남기기 위해 대통령을 따라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분석력이 너무 좋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놓쳤던 문제를 그가 알아차리는데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첫날인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계속 발전하면 무서운 캐릭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늦은 오후, 경호는 재현을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문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신인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보고서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재현은 놀라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를 시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압니다. 내 능력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신다면 문서를 보지 않고도 지금 당장 전체 분석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호는 말을 멈췄다. 그 말은 도전이 아니라 절대적인 자신감입니다. 그는 재현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럼 다음 작품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재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걸 기대하고 있어. 재현이 방에서 나오자 경호와 경영전략부서의 많은 직원들이 그를 보살폈다. 눈빛이 예전과는 좀 달라졌네요. 아침에는 여전히 그의 외모에 회의적이었다면 이제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유능합니다. 사장이 직접 그를 데려온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는 두 세력의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는 사장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 베테랑들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재현은 소문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일하러 여기에 왔지만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일어난 일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여전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후에도 재현은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강렬하게 발휘했다. 맡은 업무를 훌륭하게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략적 제안도 제시해 진앙그룹의 성과 향상과 매출 증대에 일조했다. 그가 참여한 프로젝트는 모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 회사 내 많은 사람들을 의구심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를 데려온 것도 당연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처음에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가 단지 인맥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가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한편, 한때 재현을 향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전략실장 경호는 이제 재현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그에게 도전하지 않았지만 조심성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현이 진앙그룹에 발을 들인 지 1년이 지났다. 도전과 끊임없는 노력, 기대 이상의 성공을 이룬 한 해입니다. 회의적인 신인이었던 그는 대담한 사업 전략, 성공적인 협상, 명확한 이익 성장 수치로 자신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업무를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풍경도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예진 회장은 중요한 회의에서 전체 이사회에 진안에서 1년 동안 근무하며 뛰어난 공헌을 한 끝에 저는 공식적으로 재현 부사장을 기업 전략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몇 초 동안 조용했다가 속삭임이 울렸다. 드디어 오늘이 왔습니다. 그의 능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입 사원부터 회사까지, 이제 리더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정말 너무 빠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재현은 임명 결정을 받기 위해 단상에 올랐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내면의 강인함이 가득했다. 당신의 성공이 가장 확실한 답이기 때문에 오만함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진 회장은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느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재현은 차분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회의실 전체가 박수로 울려 퍼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는 그저 백수였다. 현재 그는 선도 기업의 전략 담당 부사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의 길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도자들은 점차 방을 떠났지만 수다쟁이는 멈추지 않았다. 모두가 전략부사장 자리를 맡을 수는 없지만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재현이 이를 달성했다. 한때 재현의 능력을 의심했던 경호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다가왔다. 경호는 이 결정에 만족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현은 입술을 살짝 구부리고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날카롭다. 고마워요. 하지만 인정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게 결과로 보여졌거든요. 경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복잡한 눈초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남자는 한때 자신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을 떠난 재현은 예진 회장의 비서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넓은 방에 들어서는 재현은 여전히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조금 호기심이 생겼다. 예진은 테이블 위에 찻잔을 올려놓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 그녀는 바로 말하지 않고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수락한 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재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이것을 인정이 아닌 새로운 도전으로 본다. 그 말을 들은 예진의 입술 끝이 살짝 구겨지며 만족스러운 듯 눈을 빛냈다. 아주 좋아요. 저는 자신의 명예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녀는 일어서서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서 번화한 도시를 아래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은 더 강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이 자세로 굳건히 앉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재현은 그 경고에 놀라지 않았다.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앞으로의 길이 쉬울 것이라고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뒤를 돌아본 예진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조금은 따뜻했다. 좋아요. 그럼 준비하세요.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됐으니까요. 재현은 결연한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결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이제 그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폭풍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진원그룹은 계속해서 규모를 확장해 나갔다. 재현이 이끄는 프로젝트는 모두 훌륭한 결과를 가져온다. 올바른 전략 덕분에 그룹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더 많은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는 파트너사와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양측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일이다. 그러나 회의실에 들어서자 재현의 눈이 살짝 얼어붙었다. 반대편 의자에 앉은 사람은 수년 전 그를 해고한 감독이었다. 다른 이사인 두옹탄 태용 씨도 똑같이 놀랐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직원처럼 지나쳤지만 비서가 진원그룹 전략 담당 차장 재현 씨를 소개하자 그의 얼굴은 순간 얼어붙었다. 당신은, 그는 말을 더듬었고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현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의자를 꺼내 앉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오랜만이군요, 태용 감독님. 갑자기 방 안의 분위기가 긴장됐다. 태용 씨는 처음에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당신은 빨리 승진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나와 같은 테이블에 앉을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정을 되찾기 위해 희미하게 웃었다. 이 무례한 말에 방에 있던 사람들은 조금 놀랐지만 재현은 한때 자신을 업신여기던 사람을 바라보는 상사처럼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부드럽게 테이블 위에 펜을 내려놓았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 오늘 서명할지 말지 결정하는 사람은 나야. 그 말은 마치 태영 씨의 얼굴에 한 통의 찬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즉시 몸을 굳혔고 주먹을 잠시 꽉 쥐었습니다. 아까의 거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패닉으로 바뀌었다. 그는 회사의 고위 리더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못하면 해고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이들도 그를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뭐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는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자신감이 없었다. 재현은 웃지도 화난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지만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게 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는데 말 하나하나가 무거운 무게를 지녔습니다. 이 계약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논의하고 싶다면 대화 방식을 좀 더 적절하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극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바로 태용 씨입니다. 그는 기회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재현의 권위적인 말에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두옹탄 태용 씨는 더 이상 이전의 오만한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불안과 걱정으로 빛났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이 청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꽉 쥐었다가 풀렸고 관자놀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지금까지 그는 항상 결정을 담당해왔지만 오늘날 그는 약한 위치에 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태용 씨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재현아, 내가 아직도 과거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장사는 그런 거고, 그때는 그냥 룰을 따랐을 뿐이야. 재현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약간 차가웠다. 그게 원칙인가요? 당신의 원칙은 감히 진실을 옹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입니다. 그 직설적인 질문은 마치 태용 씨의 자존심을 찌르는 칼 같았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조용해졌다. 제가 틀렸어요. 이 말을 하면서도 태용 씨는 이렇게까지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는 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그의 경력이 끝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용 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너무 작아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걸할 입장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회사에 있는 수백 명의 직원들은 내 실수로 인해
고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방은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재현에게로 쏠렸다. 오랫동안 태용 씨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은 깊고 예측불허였다. 결국 그는 가볍게 내는 펜을 집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내가 이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당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말을 마친 뒤 펜을 내려놓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태영 씨는 깜짝 놀랐다. 그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결국 재현은 회사에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감사함과 부끄러움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자 태용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현에게 깊이 절했다. 고맙고 미안해요. 재현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웃지도 않았고 승리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관용은 성공한 사람의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을 나온 재현은 유리문 앞에 서서 환하게 빛나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늘 그는 거래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증오와 과거의 상처를 통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그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사무실로 돌아갔지만 자리에 앉기도 전에 비서가 들어와 예진 차장님이 뵙고 싶고 정중하게 말했다. 재현은 조금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그녀가 최근 협상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플랩 전체를 발표한 뒤 곧바로 최상층 회의실로 걸어갔다. 넓은 회의실 중앙에 앉은 예진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약서의 페이지를 부드럽게 넘겼습니다. 분위기는 다소 긴장됐지만 재현은 여전히 꼿꼿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계약 체결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예진은 재현 씨는 태영 씨를 다시 만난 순간부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기회를 요청한 순간까지의 초심자 태도까지 모든 사건을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파트너 및 수백 명의 무고한 직원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듣는 동안 예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의 표정을 지켜봤다. 그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개인적인 감정이 비즈니스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녀의 눈은 만족스러운 듯 빛났다. 아주 잘했어요. 재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대통령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칭찬을 받은 것은 적지 않은 인정이다. 예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의미심장했다. 시장은 증오를 해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일시적인 감정을 넘어서야 하는 곳입니다. 그녀는 날카로우면서도 격려가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당신은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재현은 점점 커지는 책임감을 느끼며 가볍게 두 손을 맞잡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자부심도 느낀다. 예진은 가까이 다가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대로 계속해주세요. 실망시키지 마세요. 재현은 고개를 숙이고 단호한 목소리로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예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회의는 끝났지만 재현에게는 이는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
그는 회장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나아갈 길은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을 뿐, 후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재현은 그날부터 단 하루도 소홀히 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일에 몰두했다. 그는 진앙그룹이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장을 분석하며 전략을 기획하는 등 집중력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 하에 완료 불가능해 보였던 어려운 거래와 프로젝트는 모두 기대 이상으로 성공했습니다. 회사 내 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견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인정과 존경만 있을 뿐입니다. 재현 부장은 정말 실력이 대단합니다. 아직 어리고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역시 예진 회장의 오른팔이군요. 신뢰는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 부하로부터도 나옵니다. 2년 만에 재현의 리더십 하에 진화는 많은 새로운 분야로 시장을 확장하여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회사 내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주요 금융 잡지에도 언급됩니다. 하지만 재현이의 개인적인 성공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과거처럼 억압받지 않고 진정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빛날 수 있는 공정한 근무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불의를 반복하지 않고 진안을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재현의 이야기는 직장에서의 불의나 권력자들의 이기심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인내와 청렴, 관용의 가치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때 정의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나고 실업자가 되자 절망에 빠진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는 환경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발점이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 노력하면 여전히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복수하지 않았고 올라가도록 누구도 강등시키지 않았지만 오늘날의 그를 있게 한 것은 그의 확고부동함과 능력,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고의 승리이다. 혹시 재현과 같은 상황에 처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저평가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옳은 것을 위해 싸우다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하트를 눌러주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동기를 찾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와 귀중한 교훈을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